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지난 10월 13일은 작년 가을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었던 아동학대 사건이죠. 정인이가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정인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된 뒤에 저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먹먹한 마음을 다룰 길이 없어서 작은 꽃과 인형을 사들고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하이패밀리를 다녀왔었습니다. 어떤 말이 그 어린 아가에게 위로가 되겠냐마는 너무 미안한 마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안타까운 일들에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마음에 더 사무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정인이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 양 부모는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양엄마라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이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친딸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민을 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가장 황당한 것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는다는 둥, 순종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한다는 둥,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주말을 보내라는 둥, 좀 황당한 말들을 썼죠. 도대체 이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를 한 상태예요. 다음 달에 2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인이와 같이 학대에 당하는 아이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2021년 2월 26일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법의 명칭은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데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서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들 중에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 국회의원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학대 당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정인이 법이 생긴 이후에 적용된 사례도 등장하였습니다. 또 정인이 사건 이후로 달라지게 된 것은 이제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인데요.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칭하면서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지난 10월 12일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은 민간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입양 절차는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입양 후에 학대 사건이 나오면 민간기관에서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어요.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입양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바꾸고,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지자체장이 결정한 경우에만 진행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입양 절차가 공공화되고 책임과 권한이 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바뀐다고 해서 모든 입양 후 아동학대 사건이 사라질 수는 없겠죠. 또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 민간단체 차원에서 합심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저녁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된 내용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인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칭 정인이 아빠라는 유튜버가 있다는 건데요. 정인이를 위해 사용한다며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 가물을 한다거나 모금된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와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은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복지사 직원의 말처럼 정인이는 죽어서도 어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유튜버 나름의 방법으로 정인이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것인지 그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정인이 사건을 잊히지 않고 알리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애써 믿고 싶습니다. 1년 전 정인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컸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음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양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고 정인이를 위한다면서 모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야속한 마음, 또 얄미운 마음은 있지만 그보다는 정말 정인이를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인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은 그 일을 맡은 이들이 사회에서 정한 법대로 잘 해줄 것이라 믿고 우리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인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인이의 일주기를 기리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하이패밀리를 찾아갔습니다. 정인이가 잠든 곳은 1년 전보다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도 있었고요. 관리해주시는 분들의 배려와 수고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또 위로의 마음과 안타까움을 남기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세티아라는 꽃화분을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보던 꽃이라 익숙했는데 이 꽃의 꽃말이 축복이라는 말을 듣고 화분을 준비했고 또 정인이를 든든하게 지켜줄 사자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전 이게 당연히 곰일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름도 라이언이잖아요. 새삼 사자인 것에 놀라면서 이렇게 인형도 같이 준비를 했죠.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곳 주변을 거닐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면서 둘러보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바로 아래 전시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왔을 때는 잠겨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전시실에 정인이 1주기를 기념하면서 아이전이라는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평 주변에 17명의 작가분들이 참가한 이 전시회는 정인이가 떠난 13일을 기준으로 앞에 1주, 뒤에 1주, 그래서 6일부터 20일까지 총 2주간 전시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실에는 정인이를 비롯해 아이들과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전시된 작품들 사진을 얼마든지 찍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고요. 모든 작품을 다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인상 깊었던 작품 몇 가지만 좀 사진으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강성봉 작가님의 흙과 백이라는 조각상이에요. 전시실 가운데에 놓여있는 작품인데 한쪽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또 반대쪽에는 벌을 서는 듯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어두운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알 수 있는 작품인데 그 구도라든지 표정의 생동감, 그리고 대비되는 두 조각상의 다른 질감 등이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을 주었던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웬 쌀인가 했어요. 근데 작품 설명을 듣고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하현주 작가님의 찔레꽃이라는 작품인데 지어지지 못한 쌀밥과 빈 그릇들, 그리고 아가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작품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월이면 피어나는 하얀 찔레꽃, 적박한 곳 어디서든 빛나는 꽃송이, 정인이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선물하고자 합니다.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정말 멍하게 바라보게 되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최옥경 작가님의 정이 낙이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작품인데요. 유화로 그리신 작품이에요. 작품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기마저 이기적 도구로 삼는 사악한 세상에서 밝혀진 정인 아가의 영혼을 달래며.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우진희 작가님의 의로운 감시자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한가운데 눈이 보이고 또 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또는 뭔가 신비롭고 초월적인 분위기를 내는 이미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작품 설명에는 외롭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정인이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모든 어른들에게 초월적 존재의 매서운 눈,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작품도 있었는데요. 문희정 작가님의 고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설명에는 고통의 흔적과 두려움의 시선을 표현함으로써 아동학대의 현실을 고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눈과 손바닥, 여기저기 찍힌 발자국과 섬뜩한 느낌의 배경까지. 정인이 사건을 통해 또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가들을 향한 끔찍한 범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작가님들의 인상적인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사진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입구 쪽에는 이렇게 정인이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 또 정인이를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명록도 있었고요. 유명한 분들의 이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부터 정인이에게 다녀간 분들이 남긴 선물을 모아둔 것인데요. 이 나무 명패도 작년에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다면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정인이를 위해 또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작품을 준비해 주시고 전시해 주신 것이 새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아이전이 1회라고 하니까 다음에도 열릴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회 전시회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더 많이 알려지고 큰 의미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인이 1주기를 맞아서 하이패밀리에 다시 다녀온 이야기와 또 함께 전시회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 또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안타까운 일들에 우리가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내 마음에 더 사무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변화를 위해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인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크게 다가온 사건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일들에 대해 더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운 아픔들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